자, 3월 11일 스포츠 스트레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상열 해설위원 그리고 이규태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역시 유현진 선수의 이야기로 스포츠 스트레이트 이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그 세 번째 선발 등판이죠. 네 번째 시범 경기 등판. 4와 3분의 2이닝, 3실점, 3진셋, 볼넷둘, 투구수 78개. 지난번 그 두 번째 선발 등판 때와 비슷한 모습인데 재방송을 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근데 저 화면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경기 이 투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니까 내용은 그렇게 나쁘질 않았어요. 그리고 커브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4회에 리키 윅스한테 맞은 건 그거는 홈런성 타구였고 이 투런 홈런이라고 그 자막에도 먼저 투런 홈런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범 경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 타구가 강하게 맞았고 그 외에 4개의 타구들은 강하게 맞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후에 매팅리 감독하고 포수 AJ 앨리스가 평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내용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점 그리고 또 타순이 두 번째 돌아올 때 얻어맞았어. 그거 갖고 이제 문제 삼았는데 일단 감독하고 포수는 뭐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투구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쏘쏘.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봤을 때는 특히 한국에서 오늘은 오히려 뭐 좀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도 뭐 결론적으로 보면 3점을 내줬으니까 지난번보다 오히려 지난번에는 그냥 주자만 올려놓고 갔는데 나중에 다른 투수가 그걸 지워지지 못한 거고 기록도 지난번만 못한 것 같고 뭐 그런데 오히려 좀 더 감독이나 캐쳐는 이번이 최고였다. 이분이 가장 잘했다 그러는데 참 평가가 힘든 피칭을 해요 이 친구가. 아 그게 이제 왜 그럼 감독이 좋았다고 그랬냐면 4회 보면은 지난번에도 연속 안타를 내주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4회 이게 이제 4회가 지금 그 유현진이 경기 끝나고 나서 본인이 4회 두 번째 타자들 만날 때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4회 오면 거의 중심 타선을 만납니다. 중심 타선을 맞으니까 여기서 두 번째 만날 땐 그 앞에 타석하고 다른데 이번에 4회 보면 칼로스 고메스 선수 볼넷이에요. 그리고 나서 리키 윅스한테 홈런성 그 타구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 곤잘레스를 1루수 플라이로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사 3루가 되니까 내야가 전진 수비를 했어요. 내가 전진 수비를 했는데 이 크리스토퍼 데이비스에게 유현진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이 체인지업 위력이 없으니까 볼을 잡아당겨갖고 그게 유격수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맞은 타구는 아니죠. 그 다음에 블레이크 레리아한테 또 좌전안타를 맞은 거는 약간 이제 그 빗 맞으면서 야수가 뒤에 수비를 하면서 그 사이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4회에 3실점 할 때 과정을 보게 되면 리키 윅스한테는 뭐 이건 홈런선 타구였고 그 다음에 안타 2개는 그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 시작은 참 좋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뭐 아주 경쾌하게 야 이거 오늘 되게 칭찬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면 4회 가서 근데 또 막 이렇게 뚜들겨 맞고 흔들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5회 다시 나와서 또 투아웃을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했다 그랬다가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랬다가 또 잡고 들어갔으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죠. 사회의 좀 그 상황을 보면요. 네. 일단은 시발이 볼넷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3루타를 맞고 3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온다면 또 본인이 폭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실점의 빌미를 마련을 한 건데 이런 점들은 본인이 알아서 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위기를 자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러키 타선이 이제 라이언 브론 뭐 그 아라미스 라미레스 빠지고 코리 하트도 빠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B급 타선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백업 선수라도 메이저리그 엔트리 40명이 있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와일드 피치가 나올 때 보니까 여기서는 역시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점수 주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 주자는 사실 그렇게 되면 원아웃에 1루였으면 더 이상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본인이 조금 긴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5회에 들어와서 유격수 땅볼을 2개 연속 잡는 거 보면 피칭 내용이 땅볼이 좋잖아요.
플라이볼보다는 싱커볼 투수도 아니면서 거의 네. 다 땅볼이에요. 예.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땅볼이 2회에도 삼진, 2루 땅볼, 3루 땅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3회에도 3루 땅볼, 2루 땅볼이라서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매팅리 감독이 요요 피칭한다고. 우리 그 요요 있죠? 그 그렇죠. 요요가 뭐예요? 업앤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앤다운 피칭을 그래서 그 건 요요 틀림없어요. 피칭이라는 건 지금 저도 그걸 읽어보긴 했는데 좀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요요라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뭐 잡아당겼다, 눌렸다, 뭐 줄였다, 뭐 했다 이걸 스피드를 잘 체인지하고 그랬다는 또 의미로도 풀이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현진 선수 구속은 아직 90마일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그 상태가. 지금 이 류현진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입니다. 왜 스피드가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WBC 때나 뭐 아시안 게임 이럴 때 91, 94를 던지는 투수로 평가가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90을 못 넘으니까 뭐 체인지업이 아무리 좋아도 체인지업이 좋으면 스피드가 어느 정도 직구가 어느 정도 빨라야지 체인지업을 던지면은 그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옛날에 글쎄요 뭐 트레버 허프맨처럼 던지는 공이 세 가지밖에 없는 느린 공에 더 느린 공에 제일 느린 공만 던지는 투수는 아니고 하여튼 스피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한 92마일까지는 나와야 이 체인지업이 위력을 떨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90마일 밑으로 들어온다면은 그 체인지업도 거의 뭐 그 하이 타자들한테는 전혀 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유현진 선수를 인터뷰를 지금 하지 않아서 왜 구속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질 못해서 알 수가 없는데 다음번 피칭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미국 평론가들은 하는 얘기가 지금 본인도 공이 느린 걸 알기 때문에 인사이드에 승부를 걸지를 못한다. 뭐 그런 얘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서는 삼진을 3개밖에 잡지 못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삼진을 좀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구속이 90마일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삼진을 많이 잡으면 그게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 더 나왔을 저렇게 때는 스피드 공이 느린데도 삼진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빨라지면 야구가 하나의 잣대로 갖고 그 스피드나 이런 걸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어제 클레이턴 커셔가 5이닝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와서 시범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피칭을 했어요. 2안타에 1실점, 자책점 없었어요. 근데 삼진은 3개밖에 없잖아요. 딴 때는 삼진 그렇게 많이 잡는데. 한 유현진이 항상 얘기를 할 때 자기한테는 삼진이 쉽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를 되게 얕보네 그랬는데 진짜로 삼진은 기대 이상으로 잘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진짜 영어로 말하자면 유현진의 스트라이크 아웃 볼넷 레이쇼는 진짜 언블리버블한 건데 또 그 정도 언블리버블한 제구력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뭐 3개에 2개면 3대2 비율이면 뭐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볼넷을 줬다는 거. 아웃기한테도 첫 타석에서 삼진 잡았거든요. 두 근데 번째 볼넷이었죠. 두 번째는 또 볼넷이었잖아요. 그리고 카를로스 고메즈한테도 그 두 번째 타석 만나면서 또 안타 맞고 나서 또 볼넷을 허용한 거 보면 오늘은 투구 내용이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이런 게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어쨌건 간에 두 번째 뭐 본인의 얘기로는 많이 긴장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쳐야 된다는 건 잘 알고는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어깨에 흔히 말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제구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점수가 그렇고 이렇게 한 번에 몰리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렇죠? 투수가 1회도 점수 주고 3회도 점수 주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4회 이제 그 3실점을 대량 실점을 보면은 이제 대량 실점이지만 이게 그 투구 내용이 보면 좋다가 나쁘다 그러는데 한 번에 이제 점수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 경기니까 이제 빨리 빼야 되잖아요. 투구수 때문에 빼야 되는데 그 오늘과 같이 만약에 1사 3루에서 그 데이비스한테 체인지업을 던질 때 예전에 박찬호 같았으면 빠른 볼 갖고 삼진 잡았죠. 1사 3루에서. 근데 여기서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이게 그 결국 이제 안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현진과 박찬호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류현진이
그 실밥에 대해서 공이 미끄럽다는데 얘기를 여러 번 한 거가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럼 불펜에 가서 하면서 적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선발하면서 뚫게 맞으면서 하라고 리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도 지금 뭐 미국 기사를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그 말은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친구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펜에서 시작해서 뭐 상대를 더 파악하고 그 미끌미끌한 공에도 뭐 적응을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 본인도 뭐 커브가 어느 정도 제구가 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봐서는 커브로 그 바비 크로스비를 삼진으로 잡았죠. 예. 근데 공이 미끄럽다는 것도 저는 박찬호가 한국에 갔을 때 실밥이 턱 튀어나와서 공 던지기 무지 쉽다. 그래서 자기는 메이저리그 던질 때보다 이거 훨씬 공이 잘 튀어들어가 이런 얘기 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또 반대쪽으로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지. 그래서 저 하나 궁금한 게 일단 시범 경기라는 게 승패 크게 좌우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어떻게 시즌을 꾸려나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시범 경기에서라도 팀이 찬스에서 점수를 내주고 선취점을 올리고 어느 정도 점수를 내주면 투수들이 편안한 마음이 있나요? 그런 건 시범 경기에서는 전혀 오늘 제가 관계가 하나 생각한 거는 그 팀이 타선이 2점 리드 2대0 리드를 안겨주자마자 도로 다 토해내는 거 그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제일 지금은 나쁘죠. 뭐 그건 나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일 왜냐면 나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몇 번의 네. 무사말로였나요? 그 찬스도 있었고 득점을 올릴 수 매회 주자가 나가고 찬스가 있었는데 그냥 픽픽픽 힘없이 무너지는 타선 앞에서 글쎄 뭐 시범 경기고 워낙 유현진 선수가 예전 한국에 한화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LA 에인절스 지금 3승 10패 1무인가 그렇거든요. 별로 근데 걱정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2회 그랬잖아요. 2회 손에 예.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타순이 지금 그 주전 타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 그 연봉 많이 받는 선수하고 적게 받는 선수 기량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게 보면서 디고든이 그 1사 말루에서 나왔는데 무사 말루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 고든은 땅볼을 굴려야 돼요. 자기가 비록 병살이 나오더라도 땅볼을 굴려야 돼. 플라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짧은 플라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아웃, 그다음에 유현진 삼진, 그다음에 투아웃 되니까 슈마커 또 플라이 아웃 됐잖아요. 그리고 또 3회도 그랬는데 요새 그리고 이 타순 자체가 지금은 득점을 낼 수 있는 그 타순은 아니었어요. 오늘. 프리시즌 라인업 자체가 4번 타자로 된 기용되는 선수만 봐도 재밌어요. 지금 뭐 오늘도 다저스 4번 타자 누굽니까? 헤어스턴, 제리 헤어스턴 헤어스턴 주전 선수도 아니라고. AJ 앨리스 5번 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그 인터뷰가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타석에 이제 처음에 들어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한 번도 치지 않았고 8년 만에 그 이제 터석이래. 삼진 아웃 당했을 때 공이 뭐 본인은 좀 낮았다라고 생각했나 뭐 그랬대. 조금만 높았으면 자기가 진짜 그 온 힘을 다해서 풀배팅을 쳤을 텐데 본인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안 그냥 그런 얘기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투 스트라이크면은 삼진이었다고. 웬만하면 쳐야 된다고. 아니 근데 투수는 그렇게 큰 스윙했다가 다쳐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범 경기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건 삼진으로 당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4회 보내기 번트를 성공한 게 그게 이제 오늘 그 타석에서는 높은 평가를 메이저리그 받는 거죠. 선수면 뭐 고등학교 때 4번 타자 안 쳤던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투수들도 다 고등학교 때 4번 아마 4번 타자였죠. 타자였겠죠. 근데 이제 하지 않다가 그 쓰지 않던 그 근육을 쓰면은 옆구리 놀랄 수도 쪽에 있죠, 이거 오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투수들은 큰 스윙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박찬호도 옛날에 스윙하면은 그 우타자니까 바깥쪽에 오는 거 오른쪽으로 그냥 밀어치잖아요. 잡아당기는 건 없고. 옛날에 CC 사바티였던가요? 박찬호가 CC 사바티한테 한 대 맞고서는 저 선수 잘 친다, 멀리 친다 그랬는데 홈런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진짜 멀리 친다고 말해줬으면 안 맞았을 텐데 그냥 잘 친다고 말해줘서 맞았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바세아는 뭐 워낙 방망이도 좋은 뭐 힘도 좋고 그런데 아무튼 그 유현진 선수가 뭐 매티니 감독이랑 포수가 일단 좋은 평가 받았으니까 다음번 등판에서 정말 자기가 이번에 지난번 클리블랜드전 이번 미러키전 똑같잖아요 지금 패턴이. 그걸 한번 이제 탈피하는 걸 보여주겠죠. 저는 지금 ESPN에 그 키슬러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지금 엔타 유현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뭐 하버드 출신의 뭐 단장 출신까지 다 하고 경력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중에 저는 결과가 진짜 기다려집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스카웃을 한 건지 아니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너무 일찍 지금 무슨 단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근데 그렇게 지금 별로 안 좋은 기사를 쓰는 미국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류현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항상 붙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3,600만 불. 항상 유현진을 설명해주는 수식어는 현재까지는 3,600만 불로 그런 게 돼 불만일 있더라고요. 수도 있죠. 지금 한국이라는 리그가 뭐 WBC를 봤는데도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이라는 일본은 이제 이 친구들이 받아들이는데 한국이라는 리그는 아직 자신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입증이 안 된 리그에서 뛰다 온 선수를 그만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 의문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3,600만 달러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6,100만 달러잖아요. 그 다 그렇죠. 투자한 돈까지 합하면 이제 6,100만 달러인데 그 한국이 이제 이 한국 야구를 여기는 사람도 잘 모르고 거기다가 인프라 자체가 우리가 한국의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 좋은 평가를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저는 한국에서 뭐 기사를 볼 때마다 괴물투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감이 생겨서 그 괴물투수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아직 입증한 게 없으니까 쓰는데 뭐 기록 삼진 막 이렇게 지난번 경기에서 3이닝 동안 5개 잡고 괴물은 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을 때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실력이 없고서 이 정도 하기도 참 힘든 건데 좀 더 적응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걱정이 없어야죠. 이제 초반부터 잘 안 풀리다 보면은 걱정이 많아지다 보면은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길게 놓고 보면은 출발이 좋거나 의외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성격은 일단 되게 그 낙천적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예전에 박찬호는 그 짐 트레이시 감독도 그러고 항상 감독들이 그랬잖아. 생각 좀 그만하라고. 아니 근데 영어는 이게 좀 파인 라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격 좋고 다 그런 건 좋은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하지를 않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자꾸 주니까 그렇지. 그 뭐 성격도 좋고 뭐고 다 그냥 이런 성격이 대성할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큰 계약을 하고 왔으면은 좀 몸 좀 만들어 오지, 팔 좀 만들어 오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나는 면도 보면은 있어요. 저기 생각나요. 데이비 웰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런 기사를 쓰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류현진과 트와이트 하워드 둘이 진짜 닮은 꼴인 것 같아. 성격도 비슷하고 큰 기대를 안고 와서 지금 트와이트 하워드도 지금 이제 뭐 어느 건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제서야 지금 이제 정신을 시즌 차리고 막판에. 뭐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류현진도 비슷한 저걸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출발이 하워드보다는 빠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저 이규태 위원이 다음번 때는 유현진 선수가 왜 괴물인지 이제 알겠고 드디어 기사에 괴물을 쓰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유현진 선수가 다음번 등판 때는 이번 그리고 지난번 등판 때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스트레이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또 류현진 선수 등판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